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곧 다가올 9월 모의고사 및 본격적인 수시 원서 접수 시즌을 맞아 오늘은 이 팀장이 수시 실전 강의 콘텐츠 2편으로 2025학년도 수시 입시에서 원서를 구상하실 때 생각해보실 포인트들에 대해 다루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입시에서 수험생들이 주로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인지, 6장이 수시 원서에서의 의의란 무엇인지 등 석소장님께서 수시 원서 접수와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신 기존 콘텐츠들도 있으니 이를 먼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콘텐츠는 수시 실전 강의 맥락에 맞게 수시 입시를 메인으로 준비하는 수시러들을 위주로 하는 콘텐츠라는 점을 알려드리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전형을 크게 교과 성적 위주의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과 함께 비교과의 영향력이 큰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고사 위주의 논술 전형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쩐지 비교과만 잘 쌓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유독 많으신데, 학생부 위주 전형, 즉 학생부 교과 종합 전형에서의 핵심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신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면접 반영 비율이나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분포 비율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그렇게까지 심하게 내신 라인이 차이 나는 경우는 많이 없고, 학생부 종합 전형 입결 역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내신을 기준으로 정렬했을 때 일반적으로 칭해지는 대학 라인과 비슷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현 시점에서 대입 제출용 내신은 모두 결정되었을 고3이나 N수생 학생들은 어쩔 수 없지만, 특히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시라면 더욱 주의하실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비교과의 신뢰도를 부여하는 것이 내신 성적입니다. 전체 내신으로 따져서 내신이 몇 등급인 학생이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는 활동을 할 수 있냐와 같은 차원도 있지만,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이 로봇과 AI와 관련해서 상당히 수준 높은 활동을 전개했는데 물리학 및 수학 과목의 성적이 엉망진창이라면 애초에 서류 단계에서 활동이 진위를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열심히 했던 활동이라면 상당히 억울할 수 있겠지만,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해당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이 아닌데 기재했을 가능성, 모든 프로젝트일 경우 다른 팀원들이 진행한 활동에 버스를 탔을 가능성, 효용성 없는 활동을 선생님께서 부풀려서 기재했을 가능성 등 진위를 의심할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면접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해도 면접에 임할 기회조차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도 최소한 전공 관련 교과의 성적은 준수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이용해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 성적이 괜찮게 나오는 과목과 관련해 전공 및 진로 방향성을 설정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아무튼 내신이 중요성은 이 정도로 강조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3학년 1학기까지 쌓아온 내신에 따라 지원 적정 대학 및 전공 라인이 형성될 것입니다.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을 기준으로 근본 라인을 잡아두며 해당 라인에 대해 여러분이 얼마나 만족하냐에 따라 크게 안정 지원과 상향 지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에 기반하여 여러분이 정시로도 진학할 수 있을 것 같은 대학, 또는 개인 소신에 따라 특정 대학, 학과에는 꼭 지원을 하고 싶은 모집 단위, 그리고 이 정도 대학 라인까지만 쓰고 싶다는 등이 개인의 심리적 마지노선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안정 지원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경우 대표적으로 모의고사보다는 내신과 학생부를 위주로 준비해서 수시로 대학을 꼭 가겠다고 마음먹은 케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모의고사 대비는 거의 하지 않아서 정시를 아무리 잘 봐도 수시가 최선일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자신이 전반적인 지원 경향성을 무엇으로 설정하든 간에 안정 지원의 경우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정 지원인 만큼 떨어지게 되면 최후의 보루마저 사라지고 재수 열차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상황인 만큼 최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지원 카드를 선택해야겠죠. 안정 카드의 경우 보통 교과 100%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사실 성균관대학교에 합격하는 학생이 건국대학교는 떨어지는 식의 경우도 꽤 많아서 안정이라는 카드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량 성적 위주인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합격 확률 측면에서는 안정 카드로 가닥을 잡기 좋은 카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기는 한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안정 카드로 쓰고자 할 때는 수능 성적이 평소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를 고사하고 수능을 망했을 때까지의 가능성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교과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을 안정 카드로 두었다가 혹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대로 두 카드를 날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위주로 쓰겠다고 결심한 학생들의 경우 내신 공부에만 주력한 학생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위권 대학, 수도권 대학으로 올라올수록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인원 제한이 없더라도 학교장 추천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전형이 추천 인원 안에 들고 싶은 이유를 잘 정리해서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식으로 추천 인원 안에 들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N수생들의 경우 지원 자격에 졸업연도 제한이 있는지도 체크하셔야 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카드를 결정하실 때는 여러분이 성적과 지원 희망 모집 단위, 지난 입결, 대학별 환산 점수를 비교하셔야 합니다. 입결의 경우 석소장님과 이 팀장이 꾸준히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 지난해의 입결만 보시면 안 되고 3개년 정도의 입결은 참고하시라고 당부해드렸습니다.
설명드렸고, 입결 자료의 경우 각 대학 입학처, 대학 어디가, 그리고 메이저 리서치 여러 콘텐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지난 입시 실적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실 테니 여러분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이 진학 데이터를 참고하고 싶다고 선생님께 공손하게 부탁드리는 것도 지원 가닥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팀장이 수시 실전 강의 1편 콘텐츠에서도 다루었듯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처럼 아예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독특한 학교도 있고, 교과별 가중치를 모집 단위별로 다르게 두는 학교도 있고,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등급이 점점 내려갈 때 점수 격차가 학교별로 또 다르기 때문에 내신 성적으로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환산 점수를 계산해 보셔야 한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카드를 절대 다수로 구성할 예정이라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따라 카드를 다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 내신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만큼 안정해서 하향으로 잡아두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은 경우라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을 믿고 상향을 써볼 수도 있겠죠. 다만 수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분포를 다양하게 구성해 두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의 경우 변동성이 일반적으로 적기는 한데 정말 뜬금없이 폭발이나 빵꾸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 매년 형성되는 경쟁률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매년 그렇듯 지난해 변동성이 컸거나 한번 입결이 터진 적이 있는 과는 입결 변동성이 꽤 큰 편입니다. 다만 올해 조심하실 점은 의과대학 증원 및 무전공이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의과대학 증원은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만의 리그인데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아서 그렇다 쳐도 무전공 모집 단위 확대는 대부분이 수험생들에게 해당하니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지난 입결을 무조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무전공 모집 단위 선발만 실시하는지, 무전공 모집 단위와 기존 전공을 동시에 운영하는지, 그렇다면 기존 전공들은 지난 해와 비교해서 얼마나 인원이 바뀌었는지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무전공 모집 단위 입학 시 인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기존이었다면 자연과학대학 등 비교적 비인기 전공에 타협하여 지원하고자 했던 학생들도 무전공 모집 단위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입니다. 한편으로 기존 전공이 선발도 유지되는 케이스에서 그냥 인기 전공이든 비인기 전공이든 자신이 지망하는 전공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죠. 어찌됐든 무전공 모집 단위가 해당 모집 단위 입학 시 선택할 수 있는 전공 중 최상위 전공만큼의 입결은 안 나올 수 있어도 가장 선호도가 낮은 모집 단위의 입결만큼은 아닐 수 있으니 과도한 행복 회로는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를 보는 전형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학생부 종합 전형이자 단골 손님처럼 언급되는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할 것도 없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면접 및 서류 평가처럼 정량 성적 외의 요소가 들어가면 해당 카드는 안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확률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팀장이 2028 대입 개편안이 핵심에 대해 정리해드리면서도 말씀해드렸듯 점차 전형 간 경계가 흐려지고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 평가 정도는 끼워 넣는 전형들이 늘어날 것이 전망되는 만큼 더 이상 교과 100% 전형만을 노리고 내신만 준비하는 것은 대입에서 하나의 전략이 된다기보다는 기회를 줄이는 선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정 지원을 하면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을 메인으로 선택하겠다고 결정한 학생들은 비교과 관리도 적당히 잘해두었을 것입니다. 다만 안정 지원을 지향하는 만큼 2개 카드 정도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안정 카드를 정하는 방법은 앞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위주로 쓸 학생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루었으니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면 전공 적합성 또는 계열 적합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비교과에 대해 면밀히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자체적으로 본인이 비교과 수준이 중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생활기록부를 열어놓고 보면 중간 수준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도 하니 학교 선생님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3년간 반도체 외기를 걸었다고 해서 반도체 계약학과나 모집 단위명에 반도체가 들어간 학과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전기공학부 및 신소재공학과 등 다양한 전공이 존재하며, 건국대학교를 예로 들면 생명 관련 학과 진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이 상당히 많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비교과를 가지고 의외로 지원 가능한 학과가 생길 수도 있고, 특정 학과 저격 비교과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알고 보니 해당 학과와는 방향성이 전혀 다른 비교과일 수도 있으니 학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등 각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해 이 팀장이 꾸준히 학과 분석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학과에 대해 다루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안정 라인이라는 것이 없기는 한데, 안정 지원 경향성이 큰 학생들이 혹시나 학생부 교과전형 지원을 염두에 둔 학교 중에서 학교장 추천 카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특정 대학 학생부 교과전형을 쓰려고 했는데 추천해서 잘렸다는 뜻으로,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해당 라인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반드시 학생부 교과전형보다 윗라인을 쓰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여러분이 비교과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의외로 학생부 교과전형 라인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서류형 학생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나뉘는데 세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에 따라 다르지만 서류형 전형은 일반적으로 학업 역량이 높은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며 이들은 보통 서류도 좋은 편이라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수능 전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이라면 수능을 본 이후 수능 성적에 따라 대학별 고사 응시를 결정하고자 하는 학생들, 일반적으로 해당 모집 단위에 하향 지원을 할 수험생들이 빠지게 되어 수시를 위주로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노려볼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향 지원을 택하는 경우는 모의고사를 그렇게까지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소신에 따라 재수, N수를 불사하고서라도 특정 대학까지만 쓰겠다고 결정하여 본인 내신에서 적정 라인보다 높게 쓰려는 학생, 또는 모의고사 및 정시도 열심히 준비해서 정시로 수시 라인보다 높은 대학을 쓸 수 있다고 판단한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각오를 했을지라도 막상 불합격 카드들을 받았을 때 멘탈 관리가 힘들 수 있으므로 정말 굳은 의지를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불합격이 맛은 쓰기 때문입니다. 분류사항 넣어두기는 했지만 사실 상향 지원이면 애초에 학생부 교과전형을 위주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내신이 낮은 학생이 수도권 대학 진학을 희망할 때 가천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처럼 진로선택 과목만 반영하는 독특한 전형 등을 야수의 심장으로 노려보는 방법이 있기는 하겠죠. 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은 대학을 노리거나 극히 드물지만 혹시 모를 펑크를 노리고 지원 카드를 날린다 하는 심정으로 몇 가지 카드를 써볼 수는 있겠습니다. 번외로 재수까지 생각이 있는 현역 고3 학생들은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도 잘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3학년 2학기에 사실 학생들이 수능 및 입시에 치중하느라 성적 관리에 소홀해져서 3학년 2학기에 조금만 노력을 해도 내신 성적이 확 오를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졸업생은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을 모두 반영하는 곳도 있고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3학년 1학기까지 성적만을 반영하는 곳도 있는데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을 모두 반영하는 전형의 경우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으니 3학년 2학기 성적을 잘 챙겨서 나쁠 것은 없겠죠. 그 다음은 상향 지원을 택하는 수험생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주로 지원하실 수험생들의 이야기인데 사실상 내신이나 비교과에 대해 신경을 썼고 상향 지원도 고려한다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주 무기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도 늘상 말씀해드렸지만 메디컬이나 상위권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이는 비교적 낮은 등급대의 학생들은 거의 모두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 만큼 3등급도 해당 대학에 합격했는데 왜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이냐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비교과 및 면접 대비 수준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전형 구성상으로 상향 학생부 종합전형 카드의 합격 확률을 높이려면 일단 1단계 선발 배수 및 2단계 면접 비율이 높은 전형이 낫습니다. 동시에 비슷한 생각으로 지원한 수험생이 많은 만큼 2단계 면접에서 제칠 학생들이 많고 이들 모두 해당 모집 단위에 진심이기 때문에 면접 준비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향 지원이라면 지망 학과의 전공법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되게 비슷한 학과로 돌려쓰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생각지 못한 학과라거나 비슷한 학과에 썼을 때는 해당 학과에 대한 지원 당위성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들도 있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도 노려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들은 메디컬이라거나 고려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등 상위권 대학이 많아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의해 인원이 그렇게까지 많이 빠진다거나 입결 라인이 크게 내려온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객관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특정 대학 라인에 대한 미련이 떨쳐지지 않을 경우나 정시 위주로 준비해서 수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지만 수시 지원 카드를 쓰지 않기는 또 아쉬운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전형이 논술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3년간 준비했다거나 내신을 3년간 열심히 관리한 케이스는 있어도 대개 논술 준비에 3년을 매진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논술은 비교적 출발점이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 학생이 모두 모이는 만큼 논술 전형의 경쟁률은 100대 1도 우수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난 기출 및 모의 논술 문항을 각 대학에서 공개하고 있는 만큼 자신과 잘 맞을 것 같은 논술 전형을 준비하실 수 있는데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도 함께 지원하시는 경우라면 차라리 그 시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나 면접에 투자를 더해서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내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논술 전형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학생부 교과전형과 비슷하거나 또는 더 높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어려우면 논술 전형에서도 고배를 마실 확률이 크니 유불리를 잘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시 원서 접수 시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케이스를 나누어 설명해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내신을 기준으로 학생부 교과전형 지원 라인을 잡은 다음에 여러분의 기준에 따라 안정이나 상향 지원 양상을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나 비교과 관리 여부 그리고 면접 대비 수준이 개인이 성향에 따른 활용 전략이 되겠습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을 생각하지 않은 경우나 가망이 없는 경우라면 논술 전형을 고려할 수 있고요. 안정 지원이든 상향 지원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소신입니다.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지나친 안정 지원 카드로만 6개 원서를 썼다가 막상 합격 이후에 상향 지원 카드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서
중에서 반수나 N수를 결심하는 학생들도 꽤 본 만큼 합격했을 때 대학 생활을 의미 있게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도 선행되어야겠습니다. 또 6학종, 6교과, 6논술을 쓰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도 많이 받곤 하는데 일반적으로 특정 단일 전형으로 6개 카드를 모두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도 않고 추천해드리지도 않지만 본인이 성향에 따라 충분히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N수 각오가 되어 있고 3년간 관리해온 비교과를 통해 승부를 보고자 하는 학생이 6학종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고 비교과는 아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내신만 관리한 학생이 6교과를 쓰지 않을 이유도 없고 수시 지원 생각이 없다가 아까워서 상향 논술 카드라도 써보겠다는 학생이 6논술을 쓰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입시에서 무조건 통하는 명제는 없고 개인이 상향과 성향에 따라 지원 전략은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선택하시기 나름이라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오늘의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시는 모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오늘의 콘텐츠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